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높은 편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감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주위에서 이 자신감을 가져봐 라는 공허한 말만 주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드 심리학 영상 중 하나인 에이미 에드킨스의 3 Tips to Boost Your Confidence 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감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과 자신감이 높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인데요.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자신감 역시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또 세부적인 요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향성이나 정서적 안정성 등 일부 성격 특성은 유전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외향적이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는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특정 뇌 영역의 발달과 활성화 패턴이 자신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나 전전두 피질, 그리고 해마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이 기분 조절 관련한 세로토닌의 호르몬 수준이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기분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인지 능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문제 해결과 적응에 영향을 주어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뛰어나게 습득할 수 있다면 자신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게 할 거고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특성인데요. 외모,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겠죠. 선천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자아 이미지와 그리고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원영과 차은우를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타고난 요인 말고도 상황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높은 상태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라온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도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학문이 나와 잘 맞아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다면 자신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세 번째 요인은 통제와 관련된 요인인데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지 여부도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힘을 쓰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여겨진다면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높아지기 어렵겠죠. 또한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자신감은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도전과 좌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고나거나 쉽게 바꾸기 힘든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한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벤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실제 성공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간접적이긴 하지만 성공한 후의 감정을 불러와서 현재의 자신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실용적인 방법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는 목표가 주어진다면 자신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작은 목표들을 만든 후에 이것들을 달성해 나간다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산화를 알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동네 뒷산 정복하기 같은 이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는 일종의 체계적 둔감법 같은 건데요.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인식하면서 이 자신감이 커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대한 목표의 일부분들을 조금씩 달성하면서 자신감이 커지게 되고 큰 목표를 향한 자신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믿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감 또한 이 믿음과 관련돼서 커지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재능이 타고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신감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겁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말이죠. 반대로 지금 실패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감 유지하거나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연구 결과로도 나왔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용적인 방법은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 다른 하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전자의 경우에는 실패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패가 발생했을 때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한 바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의 차이만큼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를 하나씩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점점 붙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나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좌절을 빠르게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실패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상기하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실용적인 4가지 자신감 향상법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